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대변인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을 했습니까? 또한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방력 바닥을 쳤으며 한미 연합훈련 축소 및 폐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탄생된 이후에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동맹도 확대가 되고 있으며, 또한 한미 동맹의 그 근간을 이루는 한미연합훈련 계속해서 고도의 고도로 진행되고 있죠. 자,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 13년을 맞이하는 이 과정에 지금 북한 내부에서는 최악의 식량난과 최악의 경제난으로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보다 더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죠. 이런 속에 얼마 전에 이상한 기사가 하나 뜨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전쟁 언급 허세 아니다. 미 전문가 로버트, 그의 충격 실체, 북한 찬양, 북한을 무려 30회 이상 방북한 사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미 전문가 북한 전쟁 언급 허세 아닐 수도, 현재 6.25 직전만큼이나 위험. 지난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교수는 지난 11일 현지 시간 북한 전문 매체 38 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위험하다라며, 너무 극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 김일성이처럼 전쟁에 나설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믿는다라고 로버트는 강조했습니다. 로버트는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계획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라며, 작년 초부터 북한 관영 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로버트는 주장을 했습니다. 로버트는 한반도 전쟁 위기가 커진 이후로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북중로의 협력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북미 회담 결과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 동맹의 강력한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할 수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그러한 믿음에 집착하는 것이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는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가능성을 주장하는 게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역사에서는 더 이상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로버트 칼린의 이 워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로버트 칼린이 어떤 자인지 프로필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칼린, 스팀슨 센터 비상임 연구원,
로버트 칼리는 스팀슨 센터의 비상임 연구원, 1974년부터 정부 안팎에서 북한 관련 업무를 해왔으며 북한을 30번 이상 방문한 사람입니다. 로버트 칼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선임 정책 보좌관을 지냈고 수많은 대표단을 이끌고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1989년부터 2002년까지 그는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동북아시아 과장을 지냈으며 이 기간 동안 그는 북한 담당 특별대사의 정책보좌관을 지냈고 1992년부터 2000년까지 북미 협상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1971년부터 1989년까지 로버트 칼리는 중앙정보국 CIA 중앙정보국의 분석가였습니다. 칼리는 1971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와 클레이몬트 맨즈 대학에서 정치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에 인터뷰를 한 그 내용부터 소상하게 전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3일 기사. 로버트 칼린, 한반도는 가솔린 꽉 찬 지하실, 모두 조심해야. 자, 가솔린이 가득 차 있는 한반도, 양측 모두 조심해야 하는 상황. 로버트 칼린은 미국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연구소 이 초빙 교수가 표현한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그처럼 불안합니다.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핵 무장론이 서로 맞물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손꼽히는 북한 통인 로버트 칼린은 미주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 핵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에 가장 빠른 인터뷰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전술 핵 발언이 나왔습니다. 주변국들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로버트,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매우 잔인한 시기입니다. 집 지하실에 가솔린 탱크가 있다고 봅시다. 그냥 잊어버리고 살 수도 있지만 누군가 성냥불 하나를 거기에 빠뜨린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가솔린이 지하에 꽉 차 있습니다. 양측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기자, 윤석열 한국 새 정부가 전술 핵을 추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버트, 핵 확산 방지 조약 NPT를 탈퇴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매우 큰 일입니다. 외교적으로 제재가 있을 것이며 민간 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장 크게는 한국이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관료들도 북한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가지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핵의 결과물은 고통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2023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주장하고 미국도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상황에서 로버트는 부정하는 거죠.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는 비핵화와 북한 핵 관리 측면에서 어떤 변수입니까? 로버트,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은 여러 가지로 물꼬를 트는 계기였습니다. 북한 대표부가 워싱턴에 오는 계기가 됐고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회담을 했습니다. 2007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의 만남은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다음 정부에서 교류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직후에 있었던 뉴욕 필하모닉 공연도 좋은 계기였지만 이전의 모든 약속은 결국 폐기가 됐습니다. 이후 김정일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현실화되지 못한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김정일이 와병 중이고 지도 체제 교체를 추진했던 시기였으므로 평화적인 외부 환경을 원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 한국과 미국에게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굳이 관계를 돈독하게 이어갈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조치들을 평가해 주십시오. 로버트,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현재까지 대답은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북한에 전하는 제안 내용이 그들에게는 관심 바뀌거나 내용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로버트는 내가 국무부에서 일하던 2001년에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고위 관료들은 검토 자료들을 보기도 전에 정책 방향을 정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으니 효과가 없다면 재검토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자, 북한 김정은이가 등장하고 김주애가 등장했던 북한 열병식에 대한 로버트의 인상은 어떻습니까? 로버트, 이번 북한 열병 행사는 매우 국화한 것으로 특징적이며 영상으로도 매우 놀랍게 묘사됐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화려한 행사에 쏟은 열정을 전쟁에 쏟는다면 큰 문제가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잘된 열병식, 동시에 이런 에너지를 민간 경제에 쏟는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김정은 딸의 등장도 특이했습니다. 김정은 딸은 에어쇼와 불꽃놀이에서 김정은과 나란히 했고 그 외에도 모두 뒷자리에 있었습니다. 북한 열병식, 김정은과 김주애 매우 정교하게 준비된 훌륭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열병식을 좀 굉장히 극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북한의 열병 행사에 매우 극화한 것은 특징이며 영상으로도 매우 놀랍게 묘사했다. 아주 잘 준비한 북한의 열병식, 화려한 행사. 자, 기자가 딸을 앞에 내 보인 의도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차기 지도자 반열인가요? 로버트, 한국 정부도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차기 지도자급이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일찍 공개 석상에 내보내겠습니까? 기자,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외교회담 준비보다는 핵무기 개발을 완료하는 시기가 된 것인가요? 로버트, 맞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저 엄청난 무기들을 언제 쏴댈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김정은이 미사일을 모두 발사한 뒤 다시 핵 연료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서야 다시 외교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2017년에도 그랬습니다. 당시도 모든 미사일을 쏘고 외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자, 이 뒤에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워딩과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이 정상회담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소상하게 나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저만 이렇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북한의 전쟁 언급 허세 아니다. 미 전문가인 로버트 칼린의 충격적인 실체, 북한 찬양, 북한 30회 이상 방북한 이 로버트 칼린의 평양까지 갔다 온 사진을 이제 기사화했습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간다면 미 전문가 로버트 칼린이죠. 북한 전쟁 언급 허세 아닐 수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인들도 친북주의 미국인들이 상당하지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